안녕하세요, 요셉입니다. 오늘은 감정관리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?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,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해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영화 필름 돌리듯 이제 다양한 감정에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나, 이걸 떠올려 보면 아쉬운 구간이 누구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참 어렵지만 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,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.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?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요, 자신의 일상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 관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거든요. 감정이 휘둘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일인 줄 사실 우리가 알아요.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행동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지죠. 누구나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때때로 다시 한번 내 감정 통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시도,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감정 통제 잘하는 사람들은요, 첫 번째,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말하면 어떻게 돼요? 주로 후회하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죠.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있는 저도 참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않아요. 지난번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신입사원인데, 이게 회사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퇴근하고 회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밤 늦게까지 막 이제 회식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자잖아요. 근데 난 내일 새벽 강연을 가야 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막 늦게 막 밤 12시도 안 들어오고 막 새벽 1시에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제 일상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. 진짜 열받아갖고 넌 공부는 안 하냐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.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도 딸한테 화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없어요. 워낙 말 들을 짓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뭐 딸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이러는데,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한번 소리를 빽 지르고 나니까 저희 딸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, 아니 학교 때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이 무슨 엉뚱한 전개야. 제가 소리를 질러놓고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이런 경우 사실 많죠. 화가 나면 논리도 없고 약간 억지를 부리고 소리 지르는 경우,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저처럼 이제 막 자식한테 그러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는 못하지만 후배한테도 화낼 때,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별 논리도 없고 뭐 근거도 없이 막 화내고 나면 이제 왜 그랬을까 후회하죠.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확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솟구쳤을 때 반응하지 말고 꼭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일단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솟구쳤을 때 거기서 딱 멈추고, 스탑, 멈추고 내가 화내는 거를 뒤로 미루는 거, 이거 원칙이 참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원칙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회사에서 김 대리가 몇 번씩이나 이제 거래처 담당한테 통화할 때는 꼭 증빙을 남겨라. 통화만 하지 말고 이제 메시지나 메일로 남겨라.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면, 이 얘기를 몇 번씩이나 잔소리를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쳤어요.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머리끝까지, 내가 이제 상사니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뻗쳤더라도 이때 떠올려야 하는 거, 원칙 생각해내셔야죠. 그래, 화를 참지는 마. 참을 필요는 없어. 근데 자, 지금 스탑하고 내가 화내는 거 나중에 화내자. 이 원칙을 얼른 떠올리는 거예요. 화를 나중에 내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미스커뮤니케이션 난 거. 그래서 그쪽 책임자하고 통화해서 수습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협조를 구하고 이제 다 해결했어요. 그렇게 상황 해결하고 나면 일단 처음보다는 이제 화가 가라앉죠. 그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감정은 빼고, 그리고 이제 자, 잘못된 거 피드백하고 뭐 페널티를 주던가 교육을 다시 시키던가, 그렇게 하면 나는 그야말로 그 화에 대해서 진정한 위너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
또 자기 감정 잘 이제 관리하는 유능한 사람들은요. 두 번째, 부정적인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. 어떤 감정일까요? 어떤 이 부정적인 느낌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. 고수들만 할 수 있는데요. 매번 반복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보자 에너지로 바꾸자 이렇게 애쓰면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. 실제 이제 고난을 극복한 어떤 반전 스토리들, 다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의 에너지로 이제 바꾼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.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, 실망했을 때.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죠. 이때 좌절에 빠지고 이제 두 손 놓게 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제 학습으로 노하우로 이제 만드는 유형들이 있어요. 후자인 경우라야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. 경쟁 입찰을 준비했어요. 회사가 기대하는 바도 컸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제 몇 달을 공들였는데 떨어진 거예요. 회사에 면목이 없어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이때 좀 쉬어야겠습니다. 라든지 이제 열심히 하지 말자.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좌절하고 있으면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? 진짜 무능한 사람 되는 거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렇게 실패했는데 여기서 나는 뭘 배워야 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떠올리는 습관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 실패를 노하우로, 데이터로 내 안에 이제 축적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습관, 억지로라도 생각하는 습관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요. 다음부터는 동일한 실수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. 배웠네. 이렇게 하면 실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. 재산이 생긴 건데, 노하우로. 물론 열받겠지만 이런 마음의 습관이 내 에너지를 이렇게 차오르게 만듭니다. 부정적인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이죠. 그야말로 감정 통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부정적인 느낌, 감정 어떤 거예요?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, 이럴 때죠. 돈이 없거나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어떤 인생, 어떤 조건을 가졌더라도 사람은요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. 일단 이것부터 인정하시자고요. 그래,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두렵다. 그래서 불안이 오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안해 이러면서 덜덜 떨 게 아니라 불안이 오셨네. 자, 손님처럼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잘 대접해서 이 불안을 잘 대접해서 보내주자. 이런 전략이 가장 좋아요. 구체적으로 볼게요. 회사에서 이제 나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불안하다고 치자고요. 혹시나 이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, 그래서 불면증도 생기고 회사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. 매일 불안해요. 그러면 계속 그런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.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 에너지로 전환시키자 작정하는 거예요. 그런 불안한 와중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내가 분기별 실적 발표를 내가 맡았어요. 그러면 내 불안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평소 하던 것보다 더 퍼펙트하게 실적 발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준비에 내가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이고 완성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?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죠. 왜?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.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야 내 감정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. 또 이제 지금부터 안 되고 후배들한테 밀려서 곧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에 불안감을 넘어 아예 두려움으로 왔다고 치자고요. 공포. 나를 휩싼다. 이렇게 한다면 계속 그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살면 억울한 거예요, 사실.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플랜 B를 만들어야죠.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다면 난 그럼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까? 고민하고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아니면 주말에 시장 조사도 해보고 유료 세미나도 다니면서 내 실력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. 미래에 대한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정보를 쌓으면 플랜 B뿐 아니야. 플랜 C, 플랜 D 생기게 마련이죠.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.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 기폭제,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내 부정적인 감정은 저절로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후회에 붙잡히지 않은 능력이에요. 저는 이제 원고를 쓰면서도 제가 이제 후회되는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.
그렇게 작정해도 늘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.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?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우리가 내 감정을 진짜 건강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막 후회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떠올라도 오래 그거를 곱씹으면서 오래 그 감정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요. 빨리 벗어나면 돼요. 후회를 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곱씹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. 후회를 하면서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에너지만 뺏기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악순환이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런 후회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50대잖아요. 50대니까 내가 정말 40대, 10년 전에 40에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건 어떤 걸까? 한번 생각해보고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자 10년 후 60대에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은 뭘까? 미리 예상해보는 거예요. 그것도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. 그걸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전략으로 삼으면 그게 정답입니다. 똑같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 지금 뭐 할까?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너무 막 힘들어지니까 그때 정말 저 더 어렸을 때 운동 안 하고 음식 함부로 막 불규칙하게 먹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어. 후회돼. 왜 그랬지? 그러면 지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지금 그때 후회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게끔 돌리는 거예요. 애들 어렸을 땐 너무 안 놀아줬어. 너무 후회돼. 그러면 지금 다 큰 애들, 나랑 놀아주지 않는 다 큰 애들하고라도 어떻게 좀 가서 좀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애쓰는 거.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를 수시로 겪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리죠. 그렇지만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,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항해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, 자기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깊이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.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죠. 결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, 우리를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유세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